4번 어떻게 하면 토지중개를 잘할 수 있을까? 토지중개 처음 도전하는 가평의 중개업자 한민석 씨, 토지중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막 얘기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약성세고 달렸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지론과 필지론을 두루 섭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토지중개의 정답은 없다. 입지론과 필지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입지론과 필지론에 대한 얘기 조금 판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 화면을 봐주세요. 자, 입지론과 필지론이 있습니다. 자, 입지론이 있는데 입지론은 어디냐? 필지론은 어떻게, 저거 개발돼 안 돼? 어떻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손님이 와서 나 좋은 투자처 좀 찾아줘, 투자할 때 좀 찾아줘. 그러면 이럴 때는 입지론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내가 병원 자리 원해, 폐기물 처리장 원해. 이럴 때는 실수요자를 중개할 때는 필지론을 봐야 돼요. 해당 필지가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은 이런 입지론과 필지론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정통해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앉아있는 나아바리에서는 정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전국의 모든 중개업자 사무실에 가서 가장 투자 유망지역이 어딘지 한번 찍어달라. 그래서 지도를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으면 전국의 모든 중개업자에게 유망지역을 찍어달라고 해서 그 찍은 거를 지도에 다 표시하고 나면 나중에 그 표시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자기들 동네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좀 두 번, 세 번 찍은 데는 좀 더 진한 색으로 표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한 색이 이런 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더 진한 색, 더 많으면 더 진한 색. 이렇게 해서 진한 게 겹치는 데가 있다면 여기는 투자 유망지역이라기보다는 중개업자가 많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부동산 TV가 있었어요. RTN. 거기 있는 편집국장님이 부동산 TV니까 맨날 하고 자기도 부동산에서 돈 벌려고 보다 보니까 돈 되는 데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보고 물어보고 막 물어보고 야 이거 봐라 조금 더 보자. 그래, 넓게 보고 해서 보니까 저도 거기 출연했었거든요.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했던 출연한 사람마다 일주일에 3명이 나오면 3명이 나오는 데가 딱 치러봤는데 나중에 포기했대요. 왜? 지도가 새까매지더래. 경기권역만 투자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됐다면 어디가 정답인가? 다수결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대한민국 공법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선, 계획, 후, 개발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 지금 보시는 분, 이후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시는 분, 또 연회원에서 카페로 보시는 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하는데 이런 개발은 두 개로 나눠져요. 뭐냐? 공개발과 사개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공개발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개발로 어때요? 개발을 이룹니다. 사업의 목적이 공익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익적으로 가는 데는 먼저 그 공개발할 영역을 정해요. 이걸 지구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로 개발할 건가 프로젝트를 정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는 누가 개발할지를 정하고 그 누군가를 시행자라고 합니다. 이 시행자는 계획에 나오는 모습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걸 또 정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실시할까?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아니면 동탄신도시 어디라도 좋아요. 포승산업단지 아니면 강남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잠실 6단지 재건축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입지론에 대한 얘기죠. 먼저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 그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계획 없이 개발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리되시죠? 그럼 이런 계획을 볼 줄 안다면 공개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투자할지를 정확히 안다고요. 이해되시죠? 막연하게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딴 데가 뜨면 누가 그럴 줄 알았나.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그 교육 10여 년 전에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교육이 있었어요. 그분이 헛소리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양평 투자해라. 양평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팔아서 양평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그 아파트를 7억인가 8억에 팔았고 그만한 땅을 양평에 샀는데 그분이 가서 그랬대요. 아우 선배님 평생 벌 거 여기서 다 나옵니다. 평생 까먹을 돈 여기서 다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얼마 하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산 땅은 3억에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산이 2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까먹기도 힘들어요. 그 뭐냐? 그 사람은 이럴 줄 알았나 이랬는데 이럴 줄 알았어. 왜? 양평에 대한 선계획인 도시계획을 보면 인구 6만 7천 사는 도시다. 6만 7천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6만 7천이고 양평 전체 면적의 약 3%만 시가지 만든다. 그 당시 양평의 시가가 2.7%였어요. 그 사이에 기본계획에서 많이 늘려서 0.3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가 개발이 돼요? 이해되죠?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한 거 용인화성 평택 새 쌍둥이 투자래. 새 쌍둥이. 용인화성 평택은 앞으로 엄청난 토지 가치의 상승이 있다. 여러분 그때 지금 땅값 하면 20배 뛰었어요. 20배. 아파트값 뛰었다. 요즘 그나마 우리가 정부 지금 현 정부 잘 만나가지고 아파트값 그나마 한 10배 가까이 뛰었죠. 그전까지 20배 못 뛰었어요. 근데 땅은 20배 뛰었잖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대통령 잘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안 뛰었어요. 그런데 땅값은 그 당시에 어때요? 30만 원, 20만 원 땅이 지금 얼마 2, 300짜리 쉽게 못 봐요. 그 왜 그래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보면 대규모 공개발할 게 나옵니다. 어때요? 인구 100만 도시다. 셋 다 100만 도시예요. 그 당시에 화성 인구가 30만, 평택 인구가 20만, 용인 인구가 40만이었어요. 근데 그게 100만이 넘으려면 6, 70만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인구가 늘겠어요? 1번 젊은 남녀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저녁에 6시 되면 방 안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 잠궈버린다. 할 거 없으면 계속 만들어 날 테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 인구 60만 70만 사는 거대 도시를 만들어서 주택공급을 넓혀준다. 2번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입지론이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래서 선계 구개발 여러분 동네 관련된 모든 계획을 봐야 돼요. 국가계획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국가계획, 국가산업단지 만든다, 국가의 도시개발사업 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자체 장관이 만드는 지자체장들이 만드는 지자체 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 안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보는 입지론이에요. 해당 입지가 어디가 뜰 것인가 봐야 돼요. 주변의 개발계획 읽어보라고요. 도로계획도 나온다고요. 정리되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그걸 보는 거죠. 우리 VIP반에 있는 분 오늘도 뭐 세종시에 있는 분 뛰었더라고요. 세종역이 어디냐? 위치 딱딱딱 찢어서 막 여기다 저기다 지도는 여기인데 여기 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야? 선계 구개발이에요. 계획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계획된 데가 꼭 개발되지는 않지만 이건 분명해요. 계획하지 않은 데가 개발되는 데는 없어요. 내가 개발 계획이 없는데 개발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양평 같은 데 기본계획 보세요. 2030, 2020 보고 있으면 한숨 나와요. 뭔 줄 아세요? 야시장 활성화. 일일 관광객을 하룻밤 묵어 가는 도시 만들기. 이런 거 나와요. 하루 아침 왔다 저녁에 먹고 바로 가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시장 활성화 밤늦게 보면 막걸리 한잔 먹으면 음주운전에 못 가. 그 엎어져 자야 되고 하루 재워서라도 뭐 좀 삥 좀 더 뜯어먹자. 얼마나 시가 열심히 삽니까? 만약에 수원이나 화성, 용인시가 그 정도 노력하면 엄청 도시 발전해요. 근데 그 정도 노력 안 해. 왜?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입지론이에요. 정리되세요? 그런데 필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요자가 사개발을 하게 될 때 그에 관련된 행위 규제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행위 규제가 개발과 계획에 무슨 상관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만약에 회사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가 부동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부동산을 개발했는데 이제 이게 산으로 가는 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개발했는데 분양이 다 되는데 갑자기 2층이 크게 안 돼. 3층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다. 그래서 이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을 해서 합니다. 막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왔는데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골프 연습장에서 팔으려고 했는데 뭐 조금만 이걸 하면 골프 연습장에 손님 더 올 것 같아서 기계 설비를 좀 보러 직원들을 저 일본으로 보내요.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때는 일본 가서 막 하더니 골프 딱 들어더니 일본의 스크린 골프는 이렇게 하니까 손님 많던데 해서 그래 그 기계를 내가 다 똑똑똑 해요. 골프 쪽으로 스크린 골프 실내 골프로 그래서 쫙 연구를 해요. 근데 또 손님 어느 날 오더니 이 집이 다 좋은데 채가 안 좋아. 이게 자꾸 옵이 나요. 이 채가 좀 좋은 거 있는데 그래서 이 사장이 직원들 시켜서 이제 골프채 쪽으로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수입 단가에서 어느 게 나은가 막 해요. 골프채를 막 보다 보니까 다시 골프채 업체들한테 좋은 골프채 받으려니까 그 회사가 골프복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채만 안 주고 우리 세트로 골프복도 같이 사줍니다. 물건을 도매를 떼줍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복에 대한 것도 연구를 했어요. 골프복을 받다 보니까 손님이 그거보단 저게 좋은데 해서 이제 이 회사 직원들이 의류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지금 뭔가 뭐 심란하지 않아요? 심란하죠.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른 건 자르고 이거는 스톱 이런 거 하지 마. 맞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업시켜. 업다운에 대한 걸 딱 정해놔요. 그래야지 회사가 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선은 여기까지.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거에 대한 어떤 여력적인 사업을 하는 건 좋죠. 회사가 그래야 맞잖아요. 동의하죠? 안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달나라로 막 떠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계획은 여기야. 그러면 이런 데는 규제하고 이런 데는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개발할 때 이거를 공개발을 못하면 이런 데는 행위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정리되죠? 그럼 자기 법 목적이 있고 각각의 법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규정해서 그런 규정된 행위들을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의 패스 통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발되는 거고 조건을 정해서 스톱 이렇게 걸면 어떻게 해요? 저지 당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땅들이 그 기능과 특성에 맞춰서 개발과 스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여러분은 중개업하는 여러분은 실수요자가 원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 땅이 개발될 수 있나 아니면 스톱돼서 통과되지 않는가 이거를 도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지 중개사고를 막습니다. 왜?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는 뭡니까?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용 제한에 대한 게 있어서 이게 스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해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손님이 잘못 샀다면 그 손님이 매도인을 탓할 수 없지만 매수인은 여러분을 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잘못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두 분류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으로 볼 때 한 분은 누구냐? 개업 공인중개사. 또 한 분은 누구냐?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토지에 관심 있어 오신 분. 그럼 이 두 분들의 시각을 포커스를 나눠서 봐요.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여러분이 확인설명 쓸 때 이 수업을 다 들으면 이제 각 내용별로 어떤 때 어떻게 확인설명서 써야 되는가 이 요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쓴 확인설명서가 손님과 내가 분쟁이 될 때 내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 이 확인설명서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잡는 어때요? 살생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끝까지 듣느냐 안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 듣는 사람은 절대 중개사고 안 내요. 최소한 공법적인 개념에서는. 근데 내가 예전에 중개사 공부할 때 학원에서 배웠던 알량한 지식 몇 가지로 중개하면 100% 사고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중개업자냐, 뭐 누구냐, 나는 토지 투자하는 분이야. 그럼 이런 분들은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거래할 때 안다고 많이 떠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알아보곤 있어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봐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볼 때 될 것 같아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땅을 사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사서 해보고 안 되면 그땐 걸면 걸려요. 얼마라도 여러분 삥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전혀 설명 없었잖아. 나 못 들었다. 너 이런 얘기 왜 내가 지금 너한테 분명히 의료시설 원한다고 했는데 의료시설 줄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지자체에서 이런 거 의료시설 줬기 위한 개발행위 조례가 있는데 그거 왜 설명 안 했느냐.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른다. 모른다면 실제 안 사야 되는데 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얘기 안 하면 그런 거 왜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조용히 있으면 보험 들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의 시각으로 서로 볼 때 다 얘기한 겁니다. 이쪽을 얘기하다 보면 중개업하시면 기분 나쁘죠. 저 선생 왜 저래? 여러분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쓰나 알려주니까 여러분 내방 할 수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나중에 화면 설명 써있는데 아무 소리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수업 안 들은 중개업자들이 그런 얘기 몰라요. 근데 이 수업 들으신 손님이 될 그런 고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중개업자가 아닌 매수 고객이 된다면 실수요자 내가 여기다가 요양병원 부지원에 자동차 카센터원에 이래서 살 때 우리 선생님 때 배울 때 이런 거 짚어보려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냥 혼자 알아보고 된다 싶으면 하는데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안 될 때는 야 안 되는데 너 이거 왜 설명 안 했어? 걔를 딱 어때요? 디스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걔가 막 조솜조솜해서 어떻게 몇 자 적는데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고 거기에 몇 구절이 딱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손배 청구할 때는 그 규정 때문에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서가 안 주는데 갖고 어떻게 해요? 막 따지는데 따질 필요 없어요. 안 주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내용 다 알고 어때요? 알아보고 쓰는데 혹시라도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받았다 설명 안 했다 이 자체로도 중개업자는 굉장히 불리한 뭡니까 중개사고의 배상 판결에 빠져드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개념들 중개업자가 토지 중개할 때 잘 알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개념을 알면 이제 쉬워요. 이 개념 사이클에서 투자 가치요 이 땅 좋아요. 왜 좋은데? 아이 좋아요. 저 믿고 사세요. 그게 좀 네가 사지. 그게 아니라 이 땅 조세요. 선개 후개발로 공개발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공장이 약 6만 평 개발로서 12업체가 들어오는데 노동집약적 공장으로서 근무 인원만 2만 명이다. 그럼 이런 데다 땅 사서 다 갖고 진다면 임대 안 나가겠느냐? 안 사면 돈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다시요. 필지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땅이 의료시설 부지를 원했다. 폐기물 중간 처리 부지를 원했다면 행위자는 요런 5가지 규정이 있는데 6가지 규정상에 일단 선택성 하자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봐야 됩니다. 100% 확신하지 않지만 일단 가진다는 상태 문제 없습니다. 그 얘기 다 적어놓으면 손님도 살 때 만족하고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걸 뛰어넘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가 나왔다. 그런 거는 판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설명 내용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지론과 필지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할까요? 감사합니다.